오늘은 독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요. 이것도 만 6세 유치원에서 이제 독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책 읽고 느낀 거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유치원에서 책을 또 빌려가고 읽고 독후 활동하고 다시 가져오고 그 다음 주에 바꾸고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하는데, 이제 여기 엄마 질문은 이 독후 활동을 꼭 해야 되는, 애가 하기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느냐. 만약에 애가 이때부터 이 독후 활동을 싫어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요? 막 이런 게 걱정인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조금 앞뒤 전후를 생각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컬럼은 이제 하나만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일반적으로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책 읽어주고 꼭 질문해요? 맞아요, 해요. 뭐 요만큼 읽어주고 지금까지 나온 동물의 숫자 얘기해봐, 이런 엄마 있어. 또 중간중간 해서 누가 맨 끝에 나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맨 끝에 나온 사람이 무슨 소리 하니까 문이 열렸지 뭐 이러고 막 그러면은 애가 스토리에 깊이 있게 스토리를 즐기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엄마가 묻는 말에 그 대답 못했을 때 또 무한주잖아요. 넌 도대체 엄마가 일 때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집중해야지 막 이러면 이제 야단 맞고 신경전이 되지. 책이 즐거운 게 아니라 신경전이 돼요. 긴장하게 되고 즐겁지 않고 이러면 그 시간을 싫어하지. 그래서 책 읽자 그러면 애들 슬슬 피하는 애들은 이미 좀 지겨운 경험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 기본이라는 게 애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제가 일반적으로 그 독서 지도한 사람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 한 15분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걔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만 읽어달라고 하는 애 있어요. 그럼 그 좋아하는 책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익숙한 책이 있어요. 익숙한 책. 그 책은 언제나 읽으면 킥킥거리고 웃고 재미져 하는 거. 그것도 한 건 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새로운 거 하자. 뭐 이런 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엄마들 이렇게 전집 사주고 막 한쪽 벽면에 쫙 놓고 다 읽었냐고 들이대고 애를 피곤을 하게 하기보다는 낙권을 사서 하나씩 모아 보는 게 훨씬 더 애한테는 애착이 간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치원 때까지는 이제 엄마가 책을 하나 읽어주고, 제가 이거를 많이 썼어요. 책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한 10번 이상 읽어준 다음에 어느 날은 뭐랬냐면, 아들 나는 이 내용을 모르겠어. 너는 아니? 그러면 안다 그래.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해 줘. 그래서 텔링, 리텔링 하게 해요. 내가 얘기를 들려주고 얘가 어느 정도 그림책을 이렇게 장수를 넘겨가면서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해서 나한테 다시 얘기해 주나. 근데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제가. 되게 재미지게 해요. 그리고 거기 내용에도 없는 얘기가 자기가 신나면 거기다 막 더 이렇게 뭐랄까 애드립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얘는 여기 이해를 아주 신나는 걸로 이해를 해서 더 극적인 걸 넣는구나. 그래서 이제 애가 이 책에 얼마나 선호도도 느끼고 어느 부분을 즐기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한 얘기를 어느 정도 기억해서 엄마한테 전달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전달력도 큰 언어 능력이잖아요. 이런 걸 해서 저는 텔링, 리텔링 스토리를 하는 게 유치원 때 딱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왜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저기 교회 갔다가 와서 할머니네 가서 점심 얻어먹고 올 때는 영화 구경 보고 집에 올 때는 뭐 피자 먹고 들어왔다, 이렇게 쭉 순서가 있다 치면 오늘 일요일날 아침부터 한 걸 얘기해 보자.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언어 전달력에 중요한 과정이고 중요한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하는 거가 다 독서 교육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관련된 연계 교육 때문에 초등애들에 뭐가 문제냐 이런 걸 한번 보니까, 요즘 초등애들도 1, 2학년이 뭐 유치원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때도 뭐 책 읽기보다는 동영상 보고 액티비티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는 점점 초등학교 가면 어떤 애들이 문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그 행간의 이해를 못 한다든가, 그래서 책을 읽고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애가 이제 뭐 스펠링을 잘 못 따라 읽고 공부 이렇게 따라하기 힘들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학교가 그 책무성을 담당해요. 우리나라는 엄마가 책임인데 미국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이
지금 1학년에 이런 애가 몇 있네. 그럼 걔네만 따로 불러서 1년에 1200시간 정도, 그럼 하루에 한 30분 정도로 방과 후 특별 수업을 합니다. 뭐 얘네 따로 불러서 리소스룸에 불러서 글자 공부를 좀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가 그 책무성을 지니고 얘네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학년간에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학교가 문제다. 그래서 이거 글 읽기 못 누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1년에 1200시간만 해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 좀 이런 어프로치 보면 상당히 우리도 좀 일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점 이게 이제 읽기 능력이 어려운 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부진의 원인이 된다. 이거는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무 준비 없이 펑펑 놀리고 보냈다가는 또 애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책을 좀 좋아하게끔 하고 책 읽는 시간이 좀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문헌을 보니까 괴테 엄마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 있죠. 그래서 그 정말 독일이 괴테하고 못 바꾸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세계 대문호라고 얘기할 그 괴테는 그 엄마 독서법이 남달랐다 그랬죠. 그래서 책을 읽어주고 그날 엄마의 기분이에요. 뒤에 한 10장 정도 안 읽어주고 네가 마무리해라 이래요. 그러면 이제 괴테가 얘기를 듣고선 뭐 죽었다 살아난 얘기, 뭐 죽지 않고 어떻게 된 얘기 막 얘기하고 또 이만큼 반쯤 읽고 나머지는 네가 마무리해라 이래서 그 괴테의 그 창의력과 어마무시한 그 뭐랄까 상상력은 지금 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그 의도된 그 괴테 엄마의 독서 교육이 지금 대문호, 그지 독일과 맞바꿀 수 없는 괴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후세 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서 어떻게 우리 읽기 교육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요 시점에서 제가 너무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교수님, 우리 애는요, 그 책만 읽어달래요. 그렇고, 아주 그 책이 그 가운데 까르르 웃고, 근데 한 200번 읽어주면 200번 똑같이 까르르 웃는데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정상이요? 정상이죠. 정상이죠. 이렇게 반복 학습하고 읽은 거 또 읽고 재미져 하는 애는 그 문맥의 흐름을 너무 즐기는 애고, 반복적으로 읽는 애가 천재교육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복하다 완전히 숙지하고 들들 외워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천재들의 독서가 반복적으로 읽는다,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책 집요하게 좋아한다, 그거는 걱정거리가 아니고 혹시 내가 천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읽는 거 괜찮다 이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 창작 동화만 읽어요? 무슨 동화만 읽어요? 그런 엄마들도 질문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읽는 애는 나중에 다 읽어요. 만화책도 읽는 애는 괜찮아요. 왜? 흐름을 즐기는 거니. 이 얘기 나온 다음에 요렇고 전개되고 그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 즐기는 애는 아무래도 책이 즐거운 거는 즐거움을 거기서 받는 거지. 그래서 창작동화 무슨 만화만 읽어, 이것도 결국 나는 별로 이렇게 고민거리는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 좋아하는 애는 이제 영역 범위를 넓히면 다독하는 애가 돼요. 어떤 논문도 다 읽는 애가 된다. 마지막으로 나이에 안 맞게 어려운 책 읽는 아이 있어요. 이런 애는 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책의 재미를 못 느끼고 읽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제 옛날에 어떤 상담 받았냐면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속독하는 학원 다녔다가 나중에 막 엄마 상담까지 받았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고 책을 대충 보는데 내용도 안 들어오면서 끝내야만 되고 대충 읽기 시작해서 깊이도 없고서 나는 그때 그거는 속독은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저도 책을 많이 쓰지만 저도 책을 정독하는 형이에요. 천천히 줄거가면서 노트 정리하면서 그렇게 해야 내 거가 되죠. 이렇게 속독한 사람 보면 이렇게 X로 읽어요. 이렇게 읽고 막 금세 다 읽어요. 근데
그거는 나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재미없는 책은 절대로 들이대시면 안 되고, 속독도 애한테는 별로 책의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그래서 이 독서 교육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조금 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되지만, 유치원 때는 책 읽어주고 엄마한테 읽어줄래? 이런 정도.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간에 그 문맥의 흐름을 안다든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해 능력을 가지려면 유치원 때는 책 읽어주고 다시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니? 일요일날 우리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얘기해 볼까? 이런 정도로만 해서 자기가 생각한 걸로 말로 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읽기 교육, 독서 교육에 이제 준하는 예비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